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로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민생 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했고 공공 배달앱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가족들이 탈출하지 못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안타깝게 화마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광양의 토지개발 지구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조합장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다음 주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을 각각 발표합니다.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계층과 업종이 대상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시가 12번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물론 집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빠져 있었던 계층과 업종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기사들을 비롯해 문화예술활동가와 집단운동 체육시설, 여행업체들에게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이 설 전에 지급됩니다. 오늘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7만 5,987 시민, 업체 등에게 2,416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민생대책을 발표했는데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라든가 농어촌 민박집 미등록 사업자와 같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진 도민들 위주로 대상을 추렸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광주시가 127억 원, 전라남도는 68억 원으로 모두 195억 원입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지역 코로나 발생 1년을 맞아 그동안 광주 공동체 안전을 지켜왔지만 새해 들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배달대행 독과점으로부터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배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광주형 공공 배달 앱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고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을 연 지 30년이 된 이 식당은 지난해 처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배달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건당 6.8%의 배달앱 수수료와 홍보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수수료 깃발료에서 한 40%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가 대비해서 파는 게 오히려 남는 게 아니라 적자더라.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앱 운영사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 자영업자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2달 뒤인 4월부터 공공 배달앱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객들은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해져 현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최대 12.5%인 수수료를 2%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정통시장과 장보기와 일반 가맹점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에 따라 사용하는 배달앱이 달라 3개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업주는 고객이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 배달앱 역시 수수료를 내야 할 또 하나의 배달앱에 불과해질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배민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처럼 시에서 공공 앱으로 해서 모든 그 상생카드나 뭐 그런 걸로 해서 혜택을 줘서 사람들이 한다 하면 전체 배달앱 시장의 92%를 2개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광주 공공 배달앱.
출범을 앞둔 광주 공공배달앱이 성공의 상생을 이루려면 눈에 띄는 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 3일 이후 모두 1,8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꼴로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0대에서 50대가 57%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 신천지, 방문 판매, TCS 국제학교 등으로 모두 6차례 위기가 있었고 지난달 26일에는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인데요. 봄을 떠올리기엔 아직 때이른 날씨입니다. 밤사이 눈이 내렸고요.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려 쌓이진 않았습니다. 적설량이 1cm도 안 되는데요. 날이 추워서 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도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아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어제는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한기의 영향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광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14살 손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집안을 가득 메운 불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도 쉽사리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안 돼.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몸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떨려. 마지막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 몸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고, 뭐 하늘을 치솟다. 빨간 불이 그냥. 불이 났을 당시 1층엔 어머니인 43살 최모 씨와 아들 2명이, 2층엔 최 씨의 친정 부모님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할머니와 1층에 있던 큰손자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쉽지 않았던 72살 노모는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자고 있던 아들 14살 정모군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부르는 엄마의 소리를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까지 나서서 필사적으로 가족들을 구하려 했지만 거센 불길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급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깨우려고 자꾸 2층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시려고 그러시고. 살아남은 세 가족은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불길이 1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에서는 사흘에 한 번꼴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층에다 많은 세대가 함께 있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요. 소방시설과 대피 장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김한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대낮에 발생한 화재 현장. 불이 난 집안에 6개월 된 아이와 있던 30대 주부가 현장 소방대원과 긴급 대화를 나눕니다. 그 왜 옆에 벽을 부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벽 부수세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소방관의 안내로 벽을 뚫고 나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벽의 명칭은 경량 칸막이, 두께 9mm로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벽과 다를 바 없지만 두드려보면 안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이 벽을 뚫으면 곧바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을 꼭 확인하셔서 어떠한 적치물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피용 계단을 활용한 옥상 대피가 우선. 연기가 확산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방화문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늘 닫혀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 확인과 약재가 굳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동 점검하는 연기 감지기도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일부러 소리를 꺼놓거나 고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감지기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이 점검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전남에서만 사흘에 한 번꼴인 323건, 이로 인해 2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업소와 당구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해 8월과 9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2살 A씨와 당구장 업주 5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과 9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토지개발지구의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친분이 있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토지 처분권까지 줬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이 곧 진상 파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환길지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장이 수십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고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A업체를 시공사로 수의 계약한 다음 조합원들도 모르게 시가 500억 원 상당의 땅의 처분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환길지구의 채비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도 안 나온 상태인데 갑자기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개 입찰을 해서 많이 쓴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공고도 안 하고 감정평가도 없이. 고발인인 비대위 측은 A업체가 이렇게 받은 처분권을 제3업체에게 팔아넘겨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고 있다며 조합장과의 짬짬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합장이 1,6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도 조합원 1,800명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지금까지 이런 비대위도 없었을 것이고 전 조합원이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면 의구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이나 예산 집행, 채비지 처분까지 중요한 현안은 모두 12명의 이사진과 의논에 결정하고 있다며 음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20억 원에 불과한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A업체가 어떻게 수천억짜리 사업의 독점 시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광주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명칭과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관, 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과 해산, 운영 등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고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의료원 조례안은 오는 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날 예정입니다.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최종 노선안에 영산포 권역이 추가됐습니다. 나주시는 영산포 권역 1.8km 구간이 포함된 광역철도망 최종 노선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은 광주 상무역
상무역에서 시작해 농수산물 유통단지, 혁신도시, 나주역 등을 거쳐 영산포, 동신대, 평동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노선안을 검토한 뒤 관련 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의원 전용 주차 공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하주차장의 의원 전용 주차 공간 25면을 공용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이 열릴 때는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광주시의회만 의원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양식굴은 다닥다닥 붙은 덩어리째 키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복처럼 따로따로 키우는 양식, 이른바 개체굴이라 부르는 신개념 굴 양식이 신안군에서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자읍면 면전 해변에 설치된 개체굴 시범 양식장입니다. 일반적인 굴이 덩어리채 물속에 잠겨서 양식되지만 이곳의 양식 방법은 특이합니다. 철근으로 조립된 30여 미터 길이의 테이블에 끼워진 길이 1m, 폭 80cm의 수십여 개의 망 속에서 낱개로 굴이 자랍니다. 이곳에서 양식되는 굴은 일반 굴과 달리 껍데기의 색깔이 이처럼 선명하고 속 내용물도 매우 알찬 게 특징입니다. 한 달에 6번, 6회 정도 밤이든지 낮에 자연 노출돼서 건강하고 폐가 두껍고 골이 깊은 그런 친환경 양식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지역에 조성된 이 같은 개체굴 시범 양식단지는 모두 9곳. 신안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등 양식 상황을 점검한 뒤 하반기에 어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맛도 담백하고 식감도 좋아 일반 굴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비싼 데다 유럽에서 선호하고 있어 차별화된 굴 양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체굴은 유럽 등 해외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전사점 신안군의 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굴 수출을 통해 외화 수입원으로서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어린 굴, 이른바 치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어민들에게 치패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잠실에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KBO가 어제 발표한 2021 정규 시즌 경기 일정에 따르면 기아 타이거즈는 4월 3일 개막전을 잠실에서 두산과 치르게 됐습니다. 홈팬들이 기다리는 기아의 광주 개막전은 오는 4월 9일 지난해 우승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치러집니다.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야구 국가대표팀의 도쿄 올림픽 참가로 KBO 정규 시즌이 잠시 중단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광주 상일여고가 2년 연속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학년도 후기 평준화고 신입생 배정 결과 상일여고는 정원 208명 가운데 37명이 미달했습니다. 상일여고는 2020학년도에도 정원 224명 가운데 34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2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자율형 공립고의 내신 경쟁에 부담을 느낀 여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섬 지역 여객과 차량 운임, 생필품 물류비 등에 154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100억 원을 투입해 122개 섬주민의 여객선 요금을 최소 50%에서 최대 88%까지 할인합니다. 또 차량 선적 운임비로 37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연료와 식료품 등 생필품 물류비에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실수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반환이 속출하고 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추가 사례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 지급된 버팀목 자금은 1,100억 원에 이르고 정부는 과다 지급된 버팀목 자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 용화사에서 100만 원, 담양군 고서면 주평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창평면 삼천리 1구 주민들이 11만 원, 의향리 1구 주민들이 10만 원, 의향리 2구 정용준 이장이 7만 원, 백동 7리에서 10만 원, 남산 1리에서 20만 원, 장성군 삼서면 홍정 1리 주민들이 10만 원, 유평 1리 주민들이 10만 원, 수해 1리 주민들이 10만 원, 삼계 1리 주민들이 15만 원, 구례군 사회단체 전임회장단에서 50만 원, 구례군 구례의 봉남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본황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백년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20만 원, 백년 경로당 회원들이 20만 원,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에서 10만 원, 월평 오리에서 20만 원, 금호리에서 10만 원, 옥정 1리에서 10만 원, 황룡 1리 부흥봉덕 20만 원, 장산 1리에서 10만 원, 서산면 대덕 1리 주민들이 15만 원, 장성읍 성산 5리 주민들이 10만 원, 대창 3리 주민들이 21만 5천 원, 북하면 용동마을 주민들이 8만 원, 담양읍 5개 3리에서 18만 원, 지침 1리 신약국 신진섭 대표가 10만 원, 매일통닭 신창호 대표가 5만 원, 박내과 박용형 대표가 10만 원, 특실 PC방 최만국 대표가 10만 원, 중앙치과 윤정후 대표가 10만 원,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4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